예, 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 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추역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원형이청이라는 네 글자로 시작합니다. 원은 봄이면서 또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말하고, 형은 여름이면서 여름에 작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실의 계절이죠. 그리고 정은 겨울이 되면 굳게 갈무리해서 내년에 다시 씨앗을 뿌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사업도 이 가을을 통해 큰 결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애터미 사업의 성공 조건과 관련해서 사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애터미 사업의 성공 조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흡인력입니다. 흡인력이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 구호로 나타내면 오게 하라, 머무르게 하라, 다시 오게 하라. 이게 흡인력이에요. 강제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오게 하라, 왔으면 금방 가는 게 아니고 머무르게 하라, 그리고 다시 오게 하라. 다시 오려면 비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흡인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다른 하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애터미 사업, 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흡인력이 없어요. 또 매력이 없어요. 역시 흡인력은 곧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력도 역시 도깨비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매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흡인력 또는 매력, 리더로서의 매력 또는 사업자로서의 매력, 파트너로서의 매력, 이걸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어떤 덕목이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원의 실천입니다. 우리 사원의 첫 번째 항목이 뭐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렇게 됐어요. 영어로는 cherish the spirit,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 말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쓰는 모든 말에 추상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그 추상적인 용어는 그 자체로 이해되지가 않고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말로 나는 당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해도 그 사람의 행위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내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누군가가 짓밟고 써먹을, 이용해도 좋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목적이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다. 왜? 창조주가 그에게 영혼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는 나는 파트너들을 위해서, 나는 회사를 위해서 뭐뭘 한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면 그 사람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양심을 소중히 여기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양심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어서 야당입니다. 야당이에요. 언제나 반대 얘기를 하는 게 양심이에요. 내가 원칙에, 인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양심은 아주 미세한 소리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양심은.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양심의 미세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원칙이나 인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양심이 그걸 제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짓을 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내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반성공이다, 나눔이다 하는 철학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생각을 경영한다는 건데요. 생각을 경영한다도 역시 합리적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결정의 윤리성이에요. 윤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아무리 타당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그건 사회에 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애터미에 이익을 주지 못해요. 파트너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윤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윤리성이라는 말도 좀 추상적이에요. 뭐가 윤리성이냐는 거예요. 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의 바탕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황금률. 얼마나 중요하면 그걸 황금률이라고 했겠어요. 골든 룰이라고 해요. 골든 룰은 성경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만 이루어지면 도덕 철학이고 무슨 뭐가 아무 필요 없어요. 그 논어에서는 이걸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당하기 싫은 일을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걸 좀 더 우리가 알기 쉬운 용어, 늘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이게 생각을 경영한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뭐 과학적 의사결정 기법을 아느냐 모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사결정이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아무리 그리 과학적으로 맞더라도 그 의사결정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인격적으로 나무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음 항목은 믿음에 굳게 선다예요.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은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 또는 달성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다. 반드시 달성하겠다. 또 이것은 반드시 달성될 것이다 하는 신념을 갖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런데 신념이라는 것이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걸 신념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념이 아니에요. 정신분석학자들의 이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의식은 현재 의식과 그리고 잠재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프로이트는 그걸 무의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통상 잠재 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입으로는 내가 3년 이내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내 아랫배에서 내 잠재 의식이 네가 어떻게,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이 올라온다면은 잠재 의식은 아직 현재 의식과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 반드시 잠재 의식이 이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신념은 내 현재 의식이 잠재 의식과 일치할 때, 그때 그걸 우리는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의식을 잠재 의식과 일치시키려면 신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일한 방법은 자기 암시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자기 암시를 하느냐? 혼자 중얼중얼 하느냐? 그것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게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이 내가 나에게 자기 암시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암시를 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난 이렇게 될 것이다. 내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을 일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성공한다. 마지막으로 겸손이 생긴다는 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나와 있어요. 겸손이라는 게, 휴밀리티, 이 겸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겸손은 사전적 의미로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을 겸손이라 하는데, 이걸 예기라는 경서에서는 그걸 예라고 그랬어요. 그냥 겸손은 예의다. 예의다. 예의 없는 사람, 버리장머리 없는 사람이 아마 성공하는 일은 못 보셨을 거예요. 그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동양의 유교문화권에서는요,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되게 싫어합니다. 따라서 겸손이라는 것도 수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로밖에 확인할 수 없어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이다. 자기가 자기 지식 개발한 사람 없어요. 책에서 본다 하더라도, 뉴스에서 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지식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옛날 얘기가 돼버려요. 옛날 얘기가. 그런데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지식을 어떻게 자기가 다 습득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다른 사람, 즉 스폰서가 됐건 파트너가 됐건 또는 이 강사가 됐건 간에 다른 사람이 무언가 자료를 보고 한 얘기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그 자료를 읽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능력은 점점 늘어나죠. 또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능력에도 문제가 있어요. 능력에도. 그러니까 인격에 문제가 있고 능력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흡인력이 없죠. 매력이 없는 사람이요. 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애터미 사업의 성공 조건을 사운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센터나 라인 미팅을 할 때 도대체 나는 이 사운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또 원데이 이 세미나나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이 사운을 외칠 때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외치시면은 회원 여러분 모두 인격과 능력 면에서 크게 발전하셔서 자신이 이 목표로 하는 기한 내에 모두 자기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